테마 54는 전자정보법이에요.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법이고 항상 우리 법이 나왔을 때는 총괄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전자정보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부가 실패했다는 건데 정부 실패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생산성의 문제점, 외부적으로는 민주성의 문제점이잖아요. 이걸 IT 기술 도입해 가지고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생산성을 뭐 G2G 같은 것들, 외부적으로는 G2C나 그다음에 G2B, 요새는 G4C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민주성까지도 높이겠다. 그다음에 중앙사무관장기관인데 행정부는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행안부가 독립되어 있는 기관들은 보다시피 국회 사무처, 행정처 다 따로따로 있죠. 자, 왜 행안부가 총괄이냐면 어느 부서나 전자 IT 기술 도입해야 돼요.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행안부가 총괄이 되는 겁니다. 행안부가 총괄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또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제일 잘 나온 건 원칙인데 이게 제일 잘 나와. 요새 용어도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거 용어 정리해봐. 정보 자원은 뭐냐면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이야. 그치? 행정 정보도 정보 자원이에요. 인력, 예산, 그 다음에 기술,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정보 자원이에요. 정보 자원. 이런 정보 자원 중에서도 보다시피 정보 기기하고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있잖아. 컴퓨터라든지 그 컴퓨터 프로그램. 요게 정보 시스템이야. 그치? 정보 자원이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놓는 거야. 어떻게 쓸 것인가? 최적화하게 배열해 놓는 게 정보기술 아키텍처예요. 됐지? 다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시스템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요소가 뭐다? 정보 자원이라면은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기기, IT 기술들, 요게 정보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요런 정보 자원을 체계 있게 최적화하게 배열해 놓은 게 뭐다? 정보기술 아키텍처야.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전자정보 원칙은 외워놔야 될 겁니다. 일단 진짜 목적은 국민 편익이 목적이다. 그지? 이걸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혁신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정보 시스템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개는 민주성을 위해 국민한테 공개하는 거고 그다음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부서 간 공동 이용을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돼? 서비스가 공동 이용되니까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완스톱을 할 수 있겠죠. 공동 이용. 옛날에는 학교 가면은 내가 띄워야 될 문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전부 다 국가기관이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띄워오라고 하지 말고 너네끼리 공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띄워갔던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옛날에 전자정보 하라니까 부서별로 전부 다 중복으로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호환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보다시피 중복 투자 방지, 상호 호환성이겠죠. 호환 운용성의 증진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우지 말고 항상 국민이 1번이고 이걸 위해 생산성 높이는 거고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고 공동 이용을 통해서 부서 간 협업이 돼야지 원스톱 서비스가 될 거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중복 투자 방지하기 위해서 이따 보겠지만 행안부가 이런 기본 계획을 만들 겁니다. 자, 전자정보 기본계획이 나와. 기본계획은 항상 총괄기관이 만들어요. 우리 행안부가 만들겠죠. 웬만하면 5년이야, 기본계획은. 신산업 들어갔을 땐 3년이에요. 신산업 들어갔을 때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5년이라는 것. 전자정보의 날도 있다는 것.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 민원 처리. 우리는 이제 민원 24에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 이용하니까 구비소류가 국가 구비 서류를 왜 띄우라고 그래요? 국가 안에 있는데 너네끼리 공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내래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냈다는 조건 하에서 네가 띄울 수 있다면은 네가 직접 띄워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하니까 24시 방문 처리 방문하지 않았죠. 민원 24 같은 것들, 전자 처리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민원 24에서 24시간 하니까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됐죠? 또 생활 정보도 있는데 그걸 동의한다면은 보다시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생활 정보라는 게 내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지능형은 뭐냐면 요새 새로 들어온 건데 지능형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과 지식이 쌓였을 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지능형 전자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조심할 건 기본 계획은 행안부가 5년마다 수립해요. 근데 아키텍처는 밑그림이잖아. 이런 요소는 자주 바뀌는 거니까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3년이라는 것. 그래서 외울 게 전자정부 기본 계획은 5년,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3년. 그다음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은 3년이야. 지능정보는 국가정보화인데 기술이 자주 바뀌니까 그건 과기부 장관이 있다 보겠지만 3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외울 게 좀 많죠. 중요한 법이다. 행안부가 총괄이라는 것. 용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는 누가 G2C고 G2B고 G4C인지 뭐 이런 용어 물어볼 거니까 용어도 외워놔야 될 거고요. 제일 잘 나온 건 원칙이야. 기본 계획은 행안부가 5년마다, 아키텍처는 행안부가 3년마다, 전자정부 날도 있다는 것, 구비 서류 갖고 오지 마라. 네가 직접 확인하라는 것, 그래 공동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봐, 이렇게 나왔잖아. 구성 요소들의 최적화 방법이니까 뭐가 돼야 돼? 아키텍처가 돼야 돼요. 구성 요소들이라면은 정보 자원이고 그 구성 요소 중에 기기하고 소프트웨어라면 시스템이고 됐지? 이런 것들 용어 정리하는 거 물어보니까 좀 잡아 놓으십시오. 오래 나왔네요. 여기까지 전자정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